알고 봤더니 삼청동에 있는 청와대 작품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민지 기자 언제였죠? 추방한 게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왜 북한 어선 하나 왔는데 그 2명을 급히 추방한 것과 관련해서. 자, 김민지 기자, 청와대가 주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처음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 언론사의 취재 때문이었잖아요. 사진을 하나 찍혔는데 이 그랬죠. 문자 메시지가 김육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JSA 경비대대장 임모 중령이 보낸 이 메시지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번 송환과 관련해서 국정원과 맞아요. 통일부 간의 입장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기억나네요. 북한 주민 2명의 강제 송환, 이걸 놓고 왜 지난 6월에 북한 목선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이때도 여론의 문매를 맞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과 통일부가 뭔가 의견을 내기를 주저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안보실에서 직권으로 이 직권으로. 강제 북송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진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통일부는 청와대 직권으로 그렇게 결정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된 그런 모든 내용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하에 이렇게 또 회의를 개최를 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로서 그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소통하면서 대응 조치를 취했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제 추방과 관련해서 너무 성급하게 추방 조치한 거 아닙니까라는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그 추방 그 과정에는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해 있었고 청와대의 직권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오늘 해명하길. 국가안보실 주도하에 회의를 개최한 건 맞습니다. 국가안보실 청와대 소속이죠. 오케이, 그건 맞아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글쎄요, 좀 알쏭달쏭한 뭐 그런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왜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계속하냐면요. 일단 아까 김민지 기자가 소개한 것처럼 문자 내용에 보면 국정원과 통일부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난번에 목성 사건 났잖아요. 6월 달에요. 그때에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는 게 공보 지침에 따라서 청와대까지 다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발표했는데 그때 온통 합참만 잘못한 것처럼 두드러 맞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통일부하고 국정원에서 의견을 안 내버린 거 아니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한테 또 귀책 쌓이고 올 것이 아니냐.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게요, 추방과 관련된 약간 미스터리, 의문점이 여전해서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 겁니다. 조금 더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김민지 기자, 2명이 어쨌든 추방이 되는데 목요일 날 그 과정도 지금 좀 논란이죠? 그렇습니다. 송환되는 대상자들은 본인이 어디로 어떻게 송환되는지 그 과정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징어 잡이 배 살인 사건이 어허. 난 게 지난달 말입니다. 그 이후에 북한 주민 2명이 이제 납포가 됐는데 그리고 닷새 뒤에 추방이 됐는데요. 이 추방되는 과정에서 안대를 쓰고 포박된 네. 상태로 판문점을 향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강제 북송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자해 같은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 하에 목적지가 어딘지도 말해주지 않고 또 저항을 할까봐 입에 재갈도 물릴 그 준비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판문점에 도착해서야 이제 추방이 된다는 사실을 이 2명이 알게 됐고요. 북한군 3명이 건너편에 서 있는 걸 보고 좀 주저앉고 허탈해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 2명이 송환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너무 사전고지 없이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문정권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북한 주민을 강제 추방했다는 것은 북한 정권 눈치 보기에 대표적인 사례다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의 눈치 보기 하고 있고 통일부와 국방부는 또 문재인 정권 눈치 보기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먹이 사슬 비슷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지난번 삼척 목선 사건에서도 이 정부가 매우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 부장. 네. 어떤 거냐면, 이 북한 이제 3명이서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은 북한에 남았고, 그 2명이 우리 이제 납포돼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날 결국 추방이 된 건데, 16명을 살해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을 강제 추방하는 과정에 안대를 씌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저항에 대비해서 입에 물릴 재갈도 준비했고, 근데 이렇게요, 이게 강제 추방되는 사례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저렇게 무슨 안대를 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던데 뭐가 그리 저렇게 급했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죠. 자, 우선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 규정이 있어요. 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해서 이 나라에 정착하고 싶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아하. 바로 헌법 규정 때문에. 헌법 규정. 그런데 이것부터가 지금 어긋난 거죠. 헌법 규정부터가. 그리고 귀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조사를 오래 해야 되잖아요. 조사가 그런데 필요하죠. 일주일도 안 돼서 예. 기본적으로 합동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군, 뭐 경찰, 그리고 또 국정원 여러 부서에서 같이 모아서 현장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북송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강제 송환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목성까지 돌려보냈다? 그러면 아무 어떻게 보면은 흔적이나 증거 없이 그냥 서둘러서 보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척이라는 곳, 그러니까 동해안을 쭉 보면 고성, 속초, 강릉 다 뚫리고 삼척까지 내려올 동안 해경이나 해군이 몰랐던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빨리 처리한 것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돌려보내는 것에도 판문점에서 안대를 벗고 나서야 북송된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이 주저했다. 아니 이것이 인권을 생각하는 나라에서 과연 가능한 건가. 아하. 그렇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계속해서 대선 후보 때부터 외쳤던 게 사람이 먼저다예요. 그런데 정확한 조사도 없이 일단 돌려보낸 거예요. 아하. 이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인권, 사람이 먼저다에 맞는가. 이 부분부터가 굉장히 헷갈리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뭐 하나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좀 봐주세요. 지금 그래픽 있어요? 예, 이겁니다. 이번에 그 2명이 이제 추방된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배예요, 이게. 조그마한 배입니다. 15m 정도 되고요, 길이가. 그런데 저 휴식 공간이 저 밑에 있답니다. 그리고 조업 공간은 저 위에 빨간색 저 부분이 조업 공간인 것이고. 실제 이미지 있어요? 실제? 이거예요, 이 배. 이 배를 저희가 아까 그래픽화 한 겁니다. 그런데 저 배 보세요. 저 지금 딱 보시기에도 큰 배 아니죠? 15m니까. 저기에 몇 명 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살해한 사람이 3명이고, 살해된 사람이 16명이니까 총 19명이 타고 있었던 거죠. 삼척대 혹시 그 배 있어요? 삼척대? 6월달 거. 예, 잠시 후에 이제 나올 건데요. 6월달에 그 삼척에 있었던 배가요, 10m예요, 10m. 그러면 이번 15m랑 몇 미터 차이입니까? 5m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저 당시에 저 삼척에 있던 10m짜리 배에 4명이 타고 있었어요. 이거네요, 딱. 이게 10m예요. 4명이 타고 있어도 굉장히 좀 꽉 차 보이죠, 비교적. 근데 불과 5m 긴 저 15m 배에 어떻게 19명이나 타고 있었을까? 제가 너무 괜한 의문을 제기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보니까 이제 그 해군 출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해가 안 된다고는 그래요. 저기에 어허. 저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항상 북한은 특수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이제 뭐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거 상당히 미스터리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실체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일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청와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청와대에서 그때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일단 만들거든요. 그럼 거기에 뭘 플러스 하냐면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그런 입장을 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뭐냐면 남북관계 상황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낸 것 같고 두 번째는 직보해라.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그다음에 이거 비공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 신문해라. 신속하게 처리하자.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 다요.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요. 관계부처가 입장을 잘 안 냅니다. 실제로. 국정원이든 통일부든 제가 볼 때 이 정부에서 그런 게 아니고 웬만하면 자기 부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볼 때 청와대가 판단을 했는데 제가 볼 때 문제는 너무 제가 볼 때 남북관계의 상황을 고려한
쉬운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예. 이렇게 빨리 비공개로 보내야지 그걸 난 다음에 남북관계도 상황 관리 되게 되고 이런 지금까지 이 문제로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막기 위해서 뭐 본인들도 이렇게 정부들은 논리를 다 세웠던 것 같아요. 비공개는 북측 가족 안전 영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왜 송환시켰느냐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 구조에 의하면 살인 등 중범죄자나 위장타부자 같은 경우는 보호 대상 아니니까 이런 논리를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동일하게 인권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게 강제 추방된 것과 관련해서 김민지 기자,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뭐 해외에서도 약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인권에 대한 기준을 저버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과 비판이 국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 북한 인권의 시민단체가 한 얘기를 보면요.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또 보편적 인권의 기준을 저버렸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영국의 상임위원 또한 3만여 탈북민에게 많은 아하. 두려움을 상기시켜주고 또 확실한 죽음으로 보내는 행위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요? 그 비판의 목소리가 영상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천인공할 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헌법 제3조에 의해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임에 틀림없으므로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 내로 들어온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네, 이 강제 추방은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얘기지만 당분간 논란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장 야당에서는 이거 그렇게 묻고 지나갈 일 아닌 것 같아요.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